한일 강제병합 100년째가 되던 지난 2010년 3일절에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피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국치 100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기를 조용하게 넘기기 위해 일본과 밀담을 나눈 결과였습니다. 같은 시기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10분만이라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친일 외교와 구걸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위키릭스 폭로 문건을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2월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전망하는 상급 비밀 전문을 본국에 보냈습니다. 2035년에 비밀 해제하도록 지정된 이 전문은 3.1절과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일 등 민감한 기념일들을 최대한 잘 넘기기 위해 한국 외교통상부가 일본 대사관과 협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은 먼저 주한 일본 대사관의 마츠오 히로타카 정무참사관이 미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금까지는 한국 내의 반일 포퓰리즘을 다스리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올 한 해 동안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에 따르면 마츠오 참사관은 이 때문에 일본 대사관이 한국의 각종 기념일과 국치 100년 행사 등을 매우 자세히 정리한 한 해 일정표를 만들어 민감한 시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전문은 또 장원삼 동북아 국장이 외교통상부는 반일 감정의 폭발점이 될 수 있는 3.1절과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일 등 민감한 기념일을 최대한 조용하게 넘기기 위해 마츠오 참사관 등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선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정작 이명박 정부는 국치 100년이란 민감한 시기를 어떻게든 조용히 보내기 위해 일본 측과 협력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북한이 이달 중에 쏘아올린다는 광명성 3호 관련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광명성 3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정부 입장을 확대 재생산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 광명성 2호가 발사될 때만 해도 정부는 로켓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 미국 외교 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로켓이 미사일로 둔갑한 이후 총선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5일 오전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이른바 광명성 2호가 발사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 도중 합참의장으로부터 발사 사실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들은 청와대가 발사 30분 전에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며 긴박했던 순간들을 숨가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조치들은 발사 훨씬 전부터 한미 양국이 미리 논의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위키릭스가 공개한 2009년 4월 2일, 즉 발사 3일 전의 주한미 대사관 전문입니다. 황중국 당시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주한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유명한 외교통사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을 발표한 뒤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할 계획이라고 브리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 단장은 또 유명한 장관의 성명엔 발사 사실 공식 확인과 미국 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 북한의 발사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